오늘은 악마가 쓴 책이라고 혹평을 받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은 부당한 오해와 더불어 마르지 않는 경탄의 보고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16세기 검서로 지정된 문제작이자 히틀러와 무솔리니 등 희대의 독재자들이 사랑한 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버드와 MIT의 필독서이자 타임지와 뉴스위크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도서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얼굴의 책, 군주론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위대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요? 겸손, 정의, 자비심, 배려 등을 떠올리셨나요? 놀랍게도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조건을 부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군주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조건은 아니라는 주장이죠. 로마 황제였던 아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페르티낙스, 율리아누스, 세베루스, 알렉산더는 겸손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다정하고 인간미가 있고 자비심이 있었는데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민중들 편에 서서 민중을 위한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권력을 지탱하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로마 황제의 권력이 귀족, 민중, 군인 이렇게 3대 집단에 기반하는데 이들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치는 펼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족을 만족시키면 시민이나 군인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군인이나 시민도 마찬가지였죠. 평화로운 삶을 바라는 민중은 온건한 황제를 원하는 반해 군사적 야망을 품은 군대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황제가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주고 그들의 욕망을 마음껏 해소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까닭에 안정적인 군주를 바라는 귀족과 민중, 그에 상반된 탐욕적인 병사까지 제어하며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기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사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조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은 크게 경영진, 상사, 부하로 나눌 수 있죠. 누구를 제어하고 누구를 후원하면 권력을 얻을까요? 의도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인정받으려면 권력이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 먼저 간파해야 합니다. 정치를 예를 들어 보죠. 후보로 나온 정치인이 정의롭고 청렴결백하다고 당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향력이 없진 않지만 유권자와 투표를 하는 단체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당과 지역을 장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군주는 악행은 물론 선행으로도 미움을 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되며 신의, 자비, 동정 등과 정반대되는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이 부패하고 속임수가 난무한 상황에서 군주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선행은 오히려 군주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24대 알렉산드르 황제의 경우 그가 집권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재판 없이 추방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위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가며 행한 그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약하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어머니에게 정치를 내맡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알렉산더는 군대가 꾸민 음모에 휘말려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오랜 주제인 선성설과 성악설을 군주론에 대입시켜 보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반인반수인 듯 합니다. 즉 인간이란 도덕군자와 짐승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이를 모두 이해해야만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군주라면 신의를 지키는 일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이유가 소멸했을 때 약속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동시에 모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정을 알아차리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파격적이긴 하지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하는 신생 군주가 파멸을 면하고자 한다면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강교함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강교함이 적수를 상대로 할 때에만 공고된다는 점입니다. 백성을 상대로 강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논리를 오늘날 기업에 적용한다면 강교함은 고객들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업을 두고 행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로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르투입니다. 비르투는 본질적인 자질로서의 역량, 능력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고야만 끈기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새롭고 모험적인 일, 성공을 향한 길에는 늘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자기 자신의 비르투입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나 행운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바탕으로 일어서려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체적 힘과 의지를 갖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군주가 가져야 할 비르투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온몸이 부서지는 고문을 받고 나서도 정장을 차려입고 옛 성현을 대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군주론을 집필했습니다. 군주론을 보며 진정한 리더의 비르투를 새롭게 고치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